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티마을 대치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은 고개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대치동은 이 양재천과 탄천을 면하고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늘 물난리에 취약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물난리를 피할 수 있는 이 고개 기슭의 마을이 형성되게 되어서 한티마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이 동네는 보리밥 먹는 동네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가난한 동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대치리에 살아왔었던 분들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농사밖에 없던 수은 촌부락의 경우 이 보리밥을 먹는 이 동네라고 해서 시집을 안 본다고 정도로 대단히 가난했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구불구불 형성되어 있는 이 범람이 잦은 탄천과 양재천이 합류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물난리를 겪는 수해에 아주 취약한 곳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할 수 있는 봄보리가 주요한 작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던 이 대치동이 변화가 되게 된 것은 1963년도에 이곳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치동으로 이렇게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60년 전에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서 이 개발의 계기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1975년도에 이제 강남구로 이렇게 신설이 되면서 편입이 되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요. 대치동은 그래서 1, 2, 3, 4동으로 이게 분동이 되었다. 현재는 대치 1, 2, 4동으로 이렇게 농되어서 아주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더라도 바로 이 대치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 주변 지역에 이렇게 많은 개천과 강을 끼고 있는, 특히나 지금과는 다르게 이 송파강이라고 하는 한강의 본류가 이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잠실을 끼고 이렇게 송파강이 흘러나가고 있었고, 거기에 탄천이 합류가 되고 또 양재천이 이렇게 합류가 되다 보니까 이 대치리 일대가 결국 이렇게 많은 물길들이 모이는 지대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결국 이 수해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높은 고개 기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을이 자연불악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7년도에 대치동을 다루고 있는 이 지도를 보더라도 지금 이 집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산 기슭에 이렇게 털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지금 쪽박산을 비롯한 이 높은 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집들이 포진을 하게 되었고, 당시의 마을의 전경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그림을 보더라도 그 대치동의 기원이 되는 이 한티 마을의 중심이 되게 된 것은 바로 이 은행나무가 중심이 되어서 주변 지역에 이렇게 전원 지역으로서 농촌 마을의 풍광을 갖고 있었고, 옆으로 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사진에서 이 은행나무의 위치를 확인해 보더라도 이 주변 지역이 그렇게 개발이 되지 않았었고, 요 산 기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서 이것이 한티 마을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결과로 한티 마을의 유일한 흔적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 5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은행나무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곳에 영산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비와 더불어 결국 이 한티 마을을 표지석과 영산당 터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표지석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한티 마을의 중심에 이 은행나무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이 강변 마을이었었던 한티 마을의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결국 이 송파강이라고 하는 한강의 본류가 접하고 있었던 당시 삼성동 일대에 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이 물길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파강이 흘러가던 것이 물길이 끊어지게 되었죠. 그 결과로 이 삼성동 일대가
근본적인 수해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1년도에 대치동 인근의 이 탄천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미 여기에 제방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본류로 흘렀었던 송파강의 물길이 막히게 되면서 이 지역이 결국 대치동 벌판 지역이 금싸라기 땅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70년대에 강남 개발의 가장 마지막 개발 지역으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대치동 일대가 되는 것이죠. 이 물길의 변화가 결국 이제까지 저지대라 개발이 어려웠었던 지역이 강남 개발의 최후 보루로서 이 대치동 지역이 떠오르게 되었고, 이 지역의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마 아파트를 필두로 하는 이런 아파트 단지가 양재천과 탄천변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결국 대치동이 아파트 단지로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었던 곳 자체가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더불어 전국구 교육 1번지로 이렇게 변해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발의 배경 속에는 이 강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강북에 있었던 많은 명문 학교들이 강남으로 대거 이전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 중심 속에 이 대치동 지역에 결국 이런 명문 학교들이 이전에 오는 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학교였었던 휴문고등학교의 경우를 보게 되면 70년대 중반에 아직 개발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허허벌판에 불과했었던 것이고요. 이곳에 교사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도 이것이 테헤란로가 되겠고요. 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전혀 개발이 되지 않았었던 빈 땅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치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허벌판에 불과했었던 곳인데, 학교가 하나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 주변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렇게 급격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학교들과 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대치동의 개발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치동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한티 마을이 있었던 지역이 오늘날 이렇게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변모될 예정으로 있을 정도로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대치동이 천지개벽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 이를 촉진시켰던 것이 서울 내에 각 지역에 있는 소위 학원가들, 이런 학원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2021년도의 통계를 보더라도 이 강남구가 독보적으로 서울에서도 많은 사설 학원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 68%가 대치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이 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치동을 더욱 급격하게 개발하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적한 농촌마을, 보리밥을 먹던 농촌마을에서 이젠 결국 강남을 대표하는 동네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